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찰에 출석하는 날짜가 잡혔죠. 10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는데요.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 진상조사특위가 지난 6월 10일 날 고발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저번에 한번 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지만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다음에 김우선 씨 관련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토론에 나와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고발한 거고요. 또 성남시장 직권을 이용해서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죄.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국정감사에서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주더구만. 정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었지만 난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 증세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노출이 돼서 또 어떠한 상황들이었다. 난동을 피우고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니 뭐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다. 뭐 그런 해명이 좀 있었던 거고요. 다음에 성남FC의 여러 기업이 광고 명목으로 160억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이 부분도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뇌물이라고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에 허가를 내줬다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뇌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혈안돼 있죠. 그 기업을 유치하면서 뭔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뇌물이 아니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방식인데 그걸 특정인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본인이 이렇게 착복했다고 하면 그게 뇌물이 되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바른미래당 성남적폐 진상조사 특위가 6월 10일에 고발을 한 내용인데 사실 6월 10일이면은 지선이 있기 3일 전이에요. 이건 다분히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포토라인에 이제 고발하러 가는 사람들이 서류 딱 들고 가서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것이고요. 네, 선거법상 고발건이어가지고 기한이 지금 12월 13일까지잖아요. 6개월 딱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경찰로서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든지 뭐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든지 어떻게든 검찰 송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일단 경찰로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 대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수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찰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외부로 유출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혹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밝혀내기가 힘든 거여서 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빨대야, 빨대. 예.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뭐 있다 보면은 저도 아마 검찰 어디에 아는 사람을 찾으려면 찾았을 거예요. 그럼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 보면은, 김부선의 측근 A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 과정 전문까지 알려줬지. 깊은 수사 내용까지 쪼매씩 알려주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용이 유출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건은 그런 식의 의혹이 나오면 안 되죠. 수사의 중간 상황들이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생기는 부분이라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들이나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완전 비밀에 붙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빨대 꽂아서 한 사람 죽여버린 게 여론 재판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이 조선일보 등에게 하루에도 몇 개씩의 수사 상황들을 전해주면서 국정원과 조선일보가 합작해가지고 한 사람 인격살인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지금 이런 글을 썼다는 A씨는 사실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그 녹음 유출을 했던 가장 의혹을 많이 받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지영 씨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쪽이나 아니면은 김부선 씨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하고 절친이라면서 깊은 수사 내용까지 조금씩 알려줬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트위터에 아직도 그 트위터는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는데 이 부분은 김혜경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거부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씨 측이 비공개로 조사받겠다는 뜻에 따라 언론에 알리지 않고 김씨를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2시간가량의 조사에서 해당 계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언론에 경찰 출석 사실이 보도되자 이에 항의하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잖아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 어떤 내용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출석 자체에 대한 것이 언론에 나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부했다 그러면 안 해! 하고 이렇게 뿌리치고 나온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공개된 상황에서도 조사를 받아봤고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밀실에 별도의 조사실에서도 조사를 받아봤는데 만약에 김혜경 여사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그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면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사이버 수사대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추론이지만 김혜경 여사가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 들어갔는데 보통에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환경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쭉 나란히 앉아있고 그 중에 한 조사관한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사실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마치 이거는 신문 헤드라인에는 경찰 출석이 보도되자 항의 후 귀가 이러면서 마치 조사를 받지도 않고 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했고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게 지금 유출이 돼가지고 출석했다는 게 퍼지니까 당연히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던 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시에 어디로 출석한다 이런 것들을 일부 흘릴 가능성이 꽤 있죠. 해경군 김씨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 네, 정의를 위하여 논란이죠. 해경군 씨는 임의로 누군가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네. 원래는 해경군 홍씨에서 따온 거죠. 네. 이제 비공개로 출석을 했는데 또 이제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공개가 아니냐라고 또 항의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피고발인의 출석 방법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뭐 경제인이나 그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몇 월 며칠 오후 3시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공표를 해버리면 그 피고발인이나 피의자는 그 시간에 와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을 피하면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일단 무죄 추정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비공개로 출석하겠다. 그러면 경찰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말로 경찰이 김혜경 여사가 25일 오후 3시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공표를 해도 오후 4시에 가면 되거든요. 피고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거지 이게 경찰이 이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숨기네 마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좀 도가 지나친 거죠.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황만 가지고 마차님을 무슨 범인으로 내가 지목해서 고발해. 바로 피의자가 됩니까? 일단 그걸로 지목된 사람이 내가 뭐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일단 고소고발을 당했고 경찰이나 검찰이 보기에 이 사건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냥 고소고발 막 남발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뭔가 고소고발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안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사이버 수사대 거기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고발하겠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만 7명이 8명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전해철 의원은 이제 고발 취소를 했고 취하를 했고 이게 지금 이정열 변호사가 고발한 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썼던 뭐 전체 모든 계정에 올라왔던 글들이 다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이 그게 몇 개라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의 글을 쓴 사람이 만약에 김혜경 씨라고 하면 굉장히 부도덕한 건 맞는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들었잖아요.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시장이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SNS 하는 게 진짜 못마땅해서 SNS를 안 했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제가 옛날에 무슨 행사 사회를 봐준 적이 있어요. 2015년인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때 이제 이쪽 사람들한테 약간 유력한 증거로 떠올랐는데 나는 부인과 같이 SNS를 한다. 부인은 SNS를 안 한다.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시장일 때 SNS 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한다 그러면은 각자 계정을 가지고 즐긴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SNS의 유무는 SNS를 내가 사진을 올리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계정만 파놓고 운영을 안 하거나 구경하는 아니면 용으로. 네, 구경하는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계정을 파서 내 가까운 지인하고만 공유를 하거나 대중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공개적으로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해 만에 또 이걸로 한다는 게 좀 논란이 있다는 게 좀 웃겨요. 부부간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상의 이견이 있겠죠. 사실 이재명 당시 시장은요 SNS 중독자였어요. 이제 거기에 뭐 운전 기사냐 아니냐 이건 뭐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뭐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정도 SNS에 매몰되려면요 살림도 못하고 대외적인 행사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 SNS 중독자 같은 경우는 행사 중간에 막 SNS를 알리고 나는 어디 왔어요. 무슨 행사에서 연설했어요. 막 하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할 만한 게 지금 이정열 변호사는 해경군 김 씨가 애초에 고발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김 씨가 유력하다면서 고발한 거고 최근에는 말이 바뀌었죠. 최근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을 포함한 여러 명이 했을 거라고 말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일단은 정의를 위하여 개정에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고발까지 당했으니까 출석은 하긴 했는데 김혜경 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거의 100% 저는 확신한다는 느낌이 그런 유의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좀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죠. 그 굉장히 어떤 인격을 비하하는 용도의 어떤 그런 방송을 언급하기도 저급한 그런 말들을 손쉽게 텍스트로 쓰는 사람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죠, 김혜경 여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합성 때문에 이게 확 퍼진 게 많은데 뭐 계정 정보끼리 서로 합성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네, 진짜인 것처럼 만드는 그게 가장 컸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합성자를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김혜경 여사의 카카오 스토리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화면에 맨 위에 보면은 김혜경 여사는 아이폰을 쓴다고 하는데 안드로이드로 저도 써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안드로이드에 알림이 오면은요 맨 위칸에 트위터에서 알림이 오면 트위터 그 로고가 생기고 팟빵에서 알림이 오면 팟빵 생기고 그렇게 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를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본인의 뭐 트위터에 올렸다, 다른 SNS에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박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바보가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를 그대로 캡처해서 다른 SNS에 올리냐. 나 같으면 그 사진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사진을 올리지 그 캡처본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남의 안드로이드 캡처본을.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짓은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디나 계정 만들 때 보통 자기 이니셜 HK면 HK 만약에 뭐 김면 김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나쁜 용도로 쓰면서 자기 그 이니셜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보가 어딨냐고. 그리고 앞에 08은 김혜경 씨의 생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생일은 또 9월이라고 하죠. 김혜경 씨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만 보면 내가 김혜경이요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김혜경 씨는 아니고요.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번질 수가 있냐면은 서로 간에 악감정을 가지면은 네가 나를 김혜경이라고 얘기했잖아 다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밝혀지면. 그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다 고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거 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을 탈탈탈 털어서 사실상 왕따에 가까운 폐륜적인 어떤 대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고발할 때 내가 김혜경이라고 특정 지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아닌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무고죄로 이제 똑같이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 쪽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안 하겠죠. 그렇게 입장에서 못하죠. 예, 그렇게까지 뭐 혹시 필요성도 없는 거지만 이정열 변호사가 지금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태도 자체가 너무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호감으로 비춰지고 있고 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정열 변호사의 목소리 자체만 작아지겠죠.